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때부터 막았으면 언어는 익숙한 I am a boy가 어려워? 니들 봐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그건 말은 괜찮아. 아니 봐봐. 근데 익숙한데 그 I am a boy를 너희가 I am a boy만 그냥 나는 소년이다로만 끝나니까 어려운 거야. I am a boy가 I 주어, 비동사, a boy, 보어, 이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걸 구조를 딱 해놓으면 그게 공부잖아. 그럼 그 틀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I am a boy, you are a girl 해석만 해놓고 거기서 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과정으로 갈 때 어렵지. 왜? 문장이 길어지니까. 우리는 그 구조를 갖다 보는 거예요. 단어를 갖다 구조. 그러니까 언어학습은 한문이 됐든 일본어가 됐든 외국어는 구조를 보는 거거든. 한국어는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지 않아도 너희가 말을 하면 어떻게 순서적으로 모국어다 보니까 와닿잖아. 근데 외국어는 그 순서를 보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익숙함의 문제지 쉽다 어렵다 그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외국에서 나왔어. 그래서 외국 애들은 말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되잖아.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더라도 영어를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뜨문뜨문 보잖아.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중3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매일같이 영어를 쓰면서 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 38번. 38번 지문은 자, 제목을 먼저 보세요. 생물학에서 두 종류의 유사성인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매번 항상 비교 대조글이 나오는데 유사성은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점이에요. 영어로 하면 similarity입니다. similar가 비슷한, 명사형인 similarity, 비슷함이 있는데 이거는 비슷한 점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비슷함을 구분할 때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라고 했던 거야. 두 종류로. 1번의 유사성과 2번의 유사성. 기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가지를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나눌게요. 자, biologist, 생물학자들은 distinguish가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이에요. 이때 distinguish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different에서 나온 단어인 differenti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fferentiate. 읽어보자. differentiate. 이게 구별하다. 남학생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네요. 하윤이랑 제이만. differentiate. 제이만. differentiate. 그래, 한번 뭔가 나오다 목소리 그러지 마. 자, 순서. 언어는 이렇게 자꾸 자신감 있게. 자, 요게 distinguish랑 같은 단어예요. 구별한데 두 종류의 유사성이래요. 그게 뭐냐? analogous trait. 이게 상사성입니다. 첫 번째가 상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로다가 이제 잠시 후에 풀려줄 거예요. 요게 영어로 analogous예요. anal. 자, 그래서 analogous. 요 단어. 쓰는 일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잘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상사적인 특징. trait가 특징이에요. 상사성 특징은 are ones, 뭐뭐한 특징입니다. 이때 앞에 나온 trait를 두 번째 쓰기 때문에 대명사인 ones로 바꾼 거야. 상사성이라는 특징은 that 이하한 특징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다. but arise에서 나온 과거 형태죠. arose, 생겨나다, 발생하다는 단어예요.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대요. 진화 계보상에. 자, 다시 말하면 기능은 같은데 종족이 다른 거. 이게 상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상사적인 비슷성은 기능은 같고 진화의 계보가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조상이 달라. 종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비슷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뭐냐? 예시를 볼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기관, same organ이 아닌 자, 중요한 면에서 있는 in the important sense래요. 중요한 형질입니다. 뭐에서? 동일한 기관이라는 점이 아닌 중요한 면에서 계보적인 가지에 생겨났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얘기를 다시 돌려낸 거야. 말만 어렵게 낸 거야. 38번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말만 어렵게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고 옵니다.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 날개라는 겁니다. 날개. 날개를 보자.
그러면 새의 날개, 나는 데 쓰이죠. 벌의 날개도 나는 데 쓰입니다. 그죠? 이 둘은 둘 다 사용된다, 비행에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둘 다 날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비슷하대. 어떤 점에서는 펄럭이고 이렇게 하면은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점에서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비행에 사용되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날개의 모양에다가 뭔가 비행의 공기의 흐름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남겨야 되니까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비슷한 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생물학자들은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상사적으로 비슷해 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같이 비행에 사용되긴 하지만 종족이 다르잖아. 벌은 곤충류고 새는 조류란 말이죠. 그죠? 애초에 조류의 날개는 처음부터 그런 용도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팔에서 점점 그것을 퍼덕거리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닭도 우리가 가금류라고 하지만 닭도 처음의 조상은 새의 조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더 이상 날아다닐 필요가 없이 어떻게 땅에서 먹이를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날개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솔직히 날개는 있지만 날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종족은 달라.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서 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종족이 달라. 뿌리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비슷하지만 상사적인 비슷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널러거스한 비슷함이에요. 자, 근데 in contrast, 대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죠. homologous trait래. homologous, 이거를 상동성이라고 해요. 상동성. 이게 상자가 서로 상자야.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상사성과 상동성일 때 이 사자도 비슷할 사자고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이거를 호몰로거스래. 우리가 이 호몰로거스를 둘 중에 외우면 이걸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가 호모라고 붙이잖아. 호모라는 말이 뭐냐면 종족 단위를 붙일 때 앞에 우리가 호모라고 써요. 인간의 발전 단계에서 인간이 처음에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직립 원인 됐을 때부터 이름이 붙이는데 호모라는 것마다 종족이 바뀌어요. 호모라는 말로 붙이고 나서 두 발로 쓰기 시작하는 종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종족과 그 다음 그냥 서기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사용하기 시작해. 그럼 우리가 온 걸 갖다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해요. 호모 하빌리스는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기 시작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족에서 직접적인 계통은 여기서부터다라고 하는데 각각의 종족들을 붙일 때 우리가 호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호몰로거스라는 건 뭐냐면 뿌리가 같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같은 쪽. 종족적인 개념에서. 얘는 종족은 다르지만 기능이 같은 쪽. 얘는 기능은 같은지 아닌지 몰라도 종족이 같은 쪽. 요걸 갖다가 구분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요거 일치불이치 문제로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대요. 공통된 기능. 그러니까 공통 기능이 없다가 아니라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날개라고 친다면 앞발이 되겠죠. 동물로 친다면 날개나 앞발 같은 것이 기능이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조상, 뿌리, 종족이 비슷한 거죠. 같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진화하는 쪽에서 딱 볼 때 맨 처음에 여기가 같다. 이걸 갖다가 여기를 올 때 상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그들은 내려왔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hence, 그러므로 따라서란 단어입니다. hence란 단어. 그러므로 가집니다. 어떤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뭐 하는 구조냐? 보여주는. 그들의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2번 문제로 올라가 보세요. 동일한 기관, the same organ 나왔지. 상사성에서는 그 기관이 동일한 기관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럼 내 별표를 쳐야 됩니다. 상사성을 따질 때는 기능만 같은 거지 그것이 똑같은 기관의 역할을 하는지 신체 구조가 같은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반면에 상동성의 역할에서는 기능 자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이 애초에 같은 뿌리니까 기관적으로 뭐다? 기관이 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도 예시가 나오겠죠?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 자, 박쥐의 날개입니다. 박쥐의 날개는 당연히 날개라고 붙어 있으니까 박쥐는 그 날개를 뭘 하기 위해서 쓰겠어요? 비행을 하기 위해서 쓰겠죠. 말의 앞다리예요. 다리라고 써 있으니까 다리는 뭐 하기 위해서 쓰겠어요? 달리기 위해서 쓰겠죠. 그죠? 박쥐의 날개와 발의 앞다리는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당연히 날개는 날기 위해서, 다리는 달리기 위해서 씁니다. 기능이 달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뭐냐? 박쥐의 날개랑 말의 다리, 앞다리 둘 다 앞다리의 변형 형태입니다. modification. modify가 변형하다. modification이 변형이에요. 뭐의 변형이다? forelimb. 앞다리. 앞다리의 변형이다. front leg를 forelimb이라고 바꿔 쓰고 있는 거죠. 누구의? 모든 포유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박쥐와 말은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포유류라는 공통된 소속이 돼 있단 말이야. 종족적으로. 그런데 다만 내려오면서 박쥐는 앞발을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날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날개로 사용하고 있고, 말은 앞다리를 어떻게 사고 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발달시키는 달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을. 지금 이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 결과 그들은 공유합니다. 뭐를?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합니다.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와 같은 거냐? 뼈의 개수와 같은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목뼈, 인간의 목은 요만한 길이죠. 기린의 목은 인간보다 훨씬 길죠. 근데 포유류, 동물로서 갔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는 기능적 할 때 요거 보면 비기능적 형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린의 목은 위에 있는 거를 따먹으려고 점점 했다라고 해서 용불용설이라는 진화적인 얘기 있지만, 인간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요만한 길인 거야. 하지만 목에 있는 뼈의 개수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9개 정도? 뼈의 개수는 같다. 다만 크기가 다른 거야. 기린의 목의 뼈의 개수와 인간의 목의 뼈의 개수는 같아. 왜? 상동성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예를 들어보세요. 자, 위에 보면 호멀러거스 트레이트와 애널러거스 트레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니네 생물책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림을 갖고 온 겁니다. 위에 상사적인 특징에 보면 새와 박쥐, 벌 이렇게 구별하는데, 여기는 새와 원래 벌이죠. 지금 보면 날개로 쓰이는 건 같지만 보면 뼈의 구조가 다르죠. 박쥐의 뼈의 구조는 다르게 생겼어. 그리고 새의 뼈의 구조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류와 포유류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벌은 더 다르지. 왜? 벌은 애초에 날개에 뼈가 없겠지. 곤충이니까.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면 상동성을 보세요. 호멀러거스 트레이트를 보게 되면 인간의 팔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인간의 팔을 보면 위에부터 해서 뼈 갈 때 위에 상두근, 하두근을 해가지고 손가락들이 있고, 밑에 옆에 보면 고양이, 그 다음에 고래, 그 다음에 박쥐까지 나와 있어요. 구조를 보면 관절과 뼈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던 비슷한 형질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생김새가. 다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뼈의 크기라든가 뼈의 모양, 발달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인간은 물건을 쥐고 사용하기 쉽게 뼈가 적절하게 비율적으로 바뀌면서 손가락도 뼈가 마디가 되어 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달리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좀 바뀌겠죠. 뼈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래와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개 다 뭐랑 똑같다? 포유류라는 점에서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앞발, 인간도 이거는 앞발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물의 입장에서는 앞발의 구조의 뼈의 구조라든가 생김새들 할 때 여기 뼈의 개수라든가 연결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생김새가 좀 다를 뿐.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상사성과 상동성, 애널러거스는 형용사, 그럼 명사로 뭐냐? 이게 애널러지예요.
그래서 에놀로지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영어 단어 보면 이게 유사성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비슷한 점 할 때 우리가 similarity와 analogy는 비슷한 점이란 단어로도 쓰여요. 수능에서. analogy와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상동성 homology 요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주로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전반적인 기관의 구성을 본다. 뼈 마디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봐서 구조 자체가 비슷하면 뭐로 간다? 상동성으로 간다. 구조는 다른데 같은 용도로 쓰더라. 그러면 상사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비유를 해줄게요. 비유를 해주면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A라는 출판사와 B라는 출판사와 C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니네 수학에 이번에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낸다 쳐보자. 그러면 A에 대한 문제집과 B에 대한 문제집 내고 C에 대한 문제집은 서로 문제는 다르지만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뭐다? 이것들은 서로 상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니네 수학 범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A라는 문제집 출판사에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레벨을 1, 2, 3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저자가 같아, 애초에. 다만 난이도가 다르죠. 그럼 얘는 상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어렵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똑같은 용도로 쓰면 이거고 상사성인 거고 뿌리가 같으면 상동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 자체는 가장 잘 쓰이는 특징이 아니고 가장 쓰임이 없는 것에 집중한다. 요거는 일치불이치 잘 나오니까 요거에다 별표를 표시를 딱 해놓고 기관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구성을 본 다음에 가장 쓸모없는 부분, 가장 안 쓰이는 특징들에 주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비슷한 점, 가장 잘 쓰이는 부분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쓰임이 없는 부분끼리 비교를 해서 요쪽인 특징이 많으면 상사적으로 비슷하다고 하고 요쪽이 비슷하다 하면 상동적으로 비슷하다 한다. 이건 생물학자의 기준이라는 얘기야. 너희가 생물학자는 아니잖아.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야. 영어 지문에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7문장에 대해서만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작년에 선배들은 또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오늘 34번, 38번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종이를 줄 겁니다. 여기 보면서 분성도 틀은 참고해도 됩니다.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 해석을 다 적고 앞뒤를 적은 사람부터 선생님한테 나오면 선생님이 요 34번, 38번 문제를 줄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 개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